네, 코인캐스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6월 26일입니다. 리플 스위프트 협업설. 리플에 대한 호재가 서서히 건드려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2025년의 리플의 호재 정리하고 갑시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리플 ETF 현물 그리고 블랙록에서 화끈하게 군부를 떼어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캡. 이건 뭐 리플 자체에 호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호재죠. 그 다음에 전략적 준비자산, 이것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리플의 CEO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워낙 조금 중요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좀 뜸한 느낌이 있지만, 이것은 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다시 재개될 때는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XRP가 이 전략적 준비 자산에 어떻게 축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XRP는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 $1000, 자, XRP가 $1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크리스 라센이 깜짝 놀랐네요. 리플 공동 창립자 만약 크리스 라센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의미죠. 크리스 라센이 XRP가 $1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는 주장이 예측과 주장, 완벽한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 결과 해당 발언의 공식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하죠. 깜짝 놀랐네요. 크리스 라센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크리스 라센이 그런 이야기를 설령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본인이 XRP 가격을 조작하는 게 아닌데 꼭 조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 라센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XRP의 가격은 시장에 맡겨지는 건데요. 차라리 리플의 비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훨씬 낫죠. 국제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은 사실이다. 리플의 CEO 브레이크 갈링하우스 역시 과거 XRP가 5년 안에 스위프트 거래량의 최대 14%를 차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괜찮죠. 이번 루머가 확산된 배경에는 최근 떠도는 리플과 스위프트 간 협업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업이 나을까요? 아니면 라이벌이 나을까요? 네, 저는 최소한 라이벌, 대체 뭐 이 정도인데, 뭐 협업해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50여 년간 이 거의 독재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위프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두 주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XRP 커뮤니티의 주목을 이끌면서 가격 전망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가격 예측이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XRP의 기대감과 동시에 투자자의 경계심을 일깨우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스위프트는 협업을 하거나 라이벌하거나 대체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벌 느낌으로 가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위치, 이런 협업 관계도 뭐 전혀 나쁘지 않죠. 일단 XRP는 국제 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만든 공식 토큰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리플의 호재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334일 삼각형 끝자락이다. 분석가 XRP 이르면 7월 다음 달에 최대 1175% 상승 가능성이 있다. 우리 그동안은 680%가 폭등을 했습니다. 1175% 화끈하게 오를 수 있다. XRP가 수개월째 이어진 대칭 삼각형 패턴을 조만간 돌파할 수 있다. 기술 분석가 이그레 크립토는 수학적 분석을 근거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까지 강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저도 7월, 8월, 9월에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당장 금리 인하의 영향권에 이렇게 접어들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 기술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뭐 1170 뭐 어쨌든 간에 그럼 너무 좀 터무니없고요. 그러나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또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최소 291%에서 최대 1175%의 상승폭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여러 가지 이번이 XRP의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장기 보유자들의 인내심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내심을 보상받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대부분 다 미리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ETF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XRP ETF가 적혀 있을 날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많이 봐두십시오. 조금 더 복잡해진 느낌이 여기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버블 차트 오랜만에 봤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가 5.5% 얘가 좀 도드라졌죠. 그 다음 비트코인도 오히려 괜찮았고 나머지는 조금 약간 숨 고르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Four Common Phases of the Economic Cycle, 이 경제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과 2023년을 정말 금리 인상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은 회복하는 구간이었다. 2024년도 회복하는 구간이었지만 2025년도 많이 회복한 구간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 초창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잔파도 이런 것들을 힘겨워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2026년부터 2029년까지 expansion, economic growth expectations rise. 이제는 진정한 금리 인하 시대, 갈수록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그리고 이제 피크. 제가 생각하는 피크는 2030년과 2030, 물론 가격이 뭐 리플 포함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매우 경이롭게 많이 올라와 있겠죠. 이 상태는. 그러다가 이제 2032년 되면은 그 상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런 경제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사이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통화, 통화가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돈이 안 풀리면 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고 거두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거시경제를 틀을 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 거시경제의 틀 속에서 우리의 리플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일본식 차트를 통해서라도 리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격 따지기, 부러지지 않았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